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제가 그 유튜브 처음 올릴 때, 그 어떤 분이 그 20대, 30대, 40대 아파트 매수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방송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. 근데 제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왜냐면 그 아파트를 매수를, 이거 매수하세요.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제가 어떻게 보면 중개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권유하거나 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물론 어떤 손님이, 이런 물건을 찾을 때, 찾거나 이렇게 이거 투자했을 때 어떠냐,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줘요. 굉장히 충분히 해주고,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뭐 예측,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부동산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설명을 해주죠. 그런 물건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조심스러운 방향입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20대, 30대, 40대가 소위 그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이 아파트를 그럼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아파트 어떻게 사면은 내가 샀는데 막 오르고 있다 뭐 이러면 제일 좋잖아요. 중요한 건 그겁니다.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본인이 샀을 때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에 샀거든요. 그런 분들은 또 다시 오르기도 하고,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샀는데 또 오르기도 하고, 또 뭐 너무,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샀다. 근데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, 이렇잖아요. 아파트라는 게 그런 거니까. 그래서 그 투자 권유에 대한 방송은 좀 안 하려고 좀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서 아파트를 그럼 어떤 식으로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사례 이번에 했던 계약에 대한 사례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매수자는 굉장히 어려워요. 매수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나이가 26밖에 안 됩니다. 심지어 아파트 은행 담보대출을 계속 뭔가 쪼이고 있었던 시기였어요. 심지어 뭐 그날 계약을 안 하면 뭐 다음 날부터는 뭐 대출 규제로 대출이 안 됩니다.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데 항상 그렇더라고요. 뭐냐면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뭐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 규제를 하는 순간부터 그냥 무조건 다 규제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경험상 보면 어떤 은행은 무조건 안 된다. 어떤 은행은 어떤 경우에는 되고, 어떤 경우는 또 안 되고.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어요. 딱 그거거든요. 자, 그래서, 이런 거죠. 네. 자, 여기 지금, 저 나중에 여기 이 부분 다 지울 건데, 이런 거예요. 지금 이 아파트를 잘 보면, 자, 이런 겁니다. 대충 한번 볼게요. 여기 83제곱미터죠? 여기 보시면 83제곱미터.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 보면은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. 3억 3천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. 자, 이게 2021년도 자, 여기가 언젠가요? 잘 보시면 금리가 굉장히 저렴할 때예요. 저렴할 때. 금리가 저렴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합니다. 금리가 높아지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집니다. 그게 중요해요. 왜 그럴까요? 당연한 거죠. 뭐 살 때 대출 받아 샀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버린다. 그러면은 이자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매매에 그러니까 매수가 좀 적어드는 건 당연하겠죠. 퇴신 금리가 낮아요. 그러면 내가 얼마에 샀어도 이거를 얼마에 샀어도 금리가 낮으니까 한 달에 나가는 이자 비용이 얼마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매수가 늘겠죠. 그래서 2021년도 10월 이때가 거의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 아파트는 4억 6천까지 갔습니다. 이제 실거래가라고 써 있잖아요. 요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. 실거래 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. 5억 6,800에. 이 해당하는 아파트 83제곱미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. 자, 그래서 형태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급감을 합니다. 쭉 떨어지죠. 이게 왜 그럴까요? 2022년도 초반까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갔어요. 계속 이때부터 계속 올라갔어요. 쭉쭉쭉 올라가다가
거의 이때 좀 계속 갔잖아요. 그때부터 3.5로 계속 간 거예요. 이자가 지금 기준금리가 한 3.5 되는데, 3.5 기준금리로 계속 가다 보니까 평준화되는 형태로 쭉 나타나죠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런데 잘 보면, 이 그래프를 잘 보면,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실거래는 이렇게 약간 그 우상향 곡선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. 우상향 곡선. 우리 그 중에서 공부할 때 보통 좌상향이냐, 뭐 우상향이냐, 뭐 우하향이냐 이런 거 나오는데 잘 보면 우상향으로 딱 이렇게 적은 폭이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. 그렇죠?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, 참, 이런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지만, 어쨌든,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거든요. 이게 이제 시장 반영이 좀 있어요. 그래서, 현재 시점에 지금 이렇게, 찍은 게 4억 2천, 이렇게 찍히고 있죠. 현 시점. 그렇죠? 여기 9월이니까, 지금 현재가 9월이기 때문에, 이렇게 찍었죠. 4억 2천까지 찍혔네요. 자, 요거를 제가 매수를 얼마에 줬냐? 4억 천에 했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면 19일날 한 게, 요게 지금 제가 한 걸로 보여지네요. 심지어 31층입니다. 자, 이 건물 37층 건물이거든요. 바다가 보여요, 바다가. 그런데, 이 해당하는 그 건물의 그 83제곱미터는, 5억 8천, 7천, 5억 6천, 5억 6천까지 갔어. 5억 6천 8백까지 갔었던 물건이잖아요. 근데 요게 지금 4억 천이니까 거의 올라가는 시점에 초반 시점으로 저는 보여져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나이가 26살인데, 참고로 직업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, 어쨌든 좋은 직장은 다니는 건 맞아요. 근데 이제 들어간 지는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. 자, 이 친구 4억 천 그 매매계약 썼다고 그랬잖아요. 그 얼마나 대출 나왔을 것 같으세요? 기금이 든든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처음에 매수할 때 기금이 든든 이렇게 들어가서 참고로 30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생애 최초는 안 됐습니다. 30세 넘었다는 얘기는 생애 최초가 되겠죠? 생애 최초가 되면 금리 이자율이 더 떨어져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가 안 됐기 때문에 금리 이자율이 좀 높았어요. 그래도 4점대 초반이었습니다. 자, 여기 대출 신청에 들어가서 보시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. 여기서 본인이 대출이 되는지 자금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야겠죠. 그렇죠?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 건물을 지금 탔단 말이죠. 그 향후에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저는 적어도 이 31층에 해당하는 이 건물은 이 금액 이하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져요. 이 향후에. 왜냐하면 여기가 뭐 기본적인 호재들이 좀 있는 지역이고 이미 상권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. 물론 오래된 뭐 한 8년 정도 된 아파트긴 하지만 향후에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실거주 하면서 이제 근무를 인천공항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쪽을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친구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에 아파트를 먼저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.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4억 1천원 내 매수를 했잖아요. 이거 매수할 때도 약간의 어떤 노하우라기보다도 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이렇게 보면은 해당 층수가 높은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가 이렇게 아주 높진 않잖아요.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이 매수를 했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, 해당 호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걸려 있었거든요. 첫 번째, 근저당권이 하나 걸려 있었고,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걸려 있어요. 임차권 등기 명령이 걸려 있다는 건 뭐죠? 임차인이 있는데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에요. 심지어 위에 근저당권이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걸려 있잖아요. 이런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상 매도인이 굉장히 불리합니다. 왜냐하면 그 어떤 시점이 되면 그 임차권 등기 명령 되어 있는 거는 허그해서 보증금으로 다 이게 날려주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자도 이제 임대인이 내야 되고 근저당권에 대한 이자도 계속 내야 되잖아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불리한 거예요, 이거는.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 자체, 그러니까 권리관계 하자가 있는 건 매수하기는 굉장히 좋다. 자,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심지어 또 가압류 걸려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. 가압류나 근저당권이나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걸려 있다 그러면 대부분 부동산에서 손을 떼요. 이거 너무 어렵다. 안 해요. 그런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부동산들이 있겠죠. 당연히.
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것들 풀어서 싼 가격에 매수하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푸는 과정들은 뭐 법무사 통해서 뭐 법무법인하고 통해 가지고 그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마무리해 가지고 안전하게 권리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. 이게 이제 12월 달 마무리 할 건데 12월 달쯤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시점에 갔을 때는 해당하는 이 아파트는 상한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? 9월 달에 지금 금리를 미국에서 인하를 0.5를 했기 때문에 기대 심리는 10월 달에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.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이 우상향권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산 금액보다는 이 친구가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최소 1세대 1주택이니까 최소 2년 이상 갖고 보유했다가 팔면 뭐 소위 5억이 되든 6억이 되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낫겠죠. 그러니까 20대인 친구는 그렇게 진행합니다. 근데 이 친구 아까 26살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. 여기서 신청을 했을 때 대출이 얼마가 나오냐면 아까 3억 1천으로 계산했어요. 근데 대출이 아까 엊그저께 확인해 보니까 3억 2,800이 나온대요. 3억 2,800. 나누기 4억 1천. 이렇게 하면 3억 2,800 나누기 4억 1천. 그 80% 나오는 거예요. 80%. 그죠? 와, 많이 나옵니다. 아파트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80% 나오는 거예요. 보통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1세대인 경우는 70%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뭐 2주택이 2개 갖고 있다 보면 60% 아니면 안 되거나 보통 그렇게 된다고 표현하거든요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로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다 보니까 최대 80%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되더라고요. 적격도 없어요, 적격.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면 되는 거죠. 자, 아파트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. 이렇게 이제 곡선 보고 요 히스토리를 좀 봐야 돼요. 히스토리를 보고 이 아파트가 이 금액으로 더 떠질 수 있냐, 더 올라올 수 있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거죠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 여기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좀 판단이 들어져요. 이게 고층이기 때문에 그래요. 이 바다가 쫙 보여요. 그야말로 바다도 다 보이고 하기 때문에 물건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집도 깨끗했고. 그래서 지금 예상은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소위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자,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. 제가 가급적이면 투자 관련된 부분 안 올리려다가 보통 이제 제가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해주거나 이렇게 진행하거든요. 이런 팁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30대든 40대든 똑같아요. 뭐냐면은 대출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물건을 분석하는 거예요. 물건을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. 이게 실제로 이제 향후에 이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또 오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봐서 그런 것들 좀 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걸 조금 권해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고맙습니다.